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모두 좀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조심을 좀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만큼은 일상의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도 좋아지기를 조금 더 바라게 되는 오늘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분이 좋아진 월요일이실 것 같아요. 그 월요일 기분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2부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무려 25개월간을 끌어왔었던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가 오늘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여태까지 우리 모두가 참고 미뤄왔었던 모임이라던가 여행 같은 이런 사회 활동들을 이제부터는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한다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이런 측면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으셨었던 자영업자라던가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게 진행됐었던 여러 가지 지원책 그리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라던가 이런 구제책들이 앞으로 뭐 한 번에 일시에 종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점차 시간을 가지면서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금융경제 쪽의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올 한 해는 참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인수위가 출범을 하고 속속들이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도 또 우리 개별 투자자분들의 합리적인 투자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이어가 볼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조치만 완화가 돼도 그리고 없어만 져도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그에 따라서 따르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늘 고민하시면서 투자 결정하실 때는 언제든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신중한 투자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2부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는 아예 음소거 아예 안 들리게 해주시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예. 저는 안산 성포동 네, 성경 아파트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안산 선부동에 9단지, 10단지 15평짜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그것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를 정리를 할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재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예, 그걸 하나는 남겨놓고 가고 싶고 하나는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전망이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올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3주택 상황이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성포동의 성결 아파트 그럼 거주하고 계실까요?
아니 거기 안 살고 지금 저 전주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예. 지금 안산에 3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담도 있고 좀 그래도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임경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냐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세금 문제겠죠. 듣고 계신가요? 예. 자, 말씀하세요. 세금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청자님께서 각각의 물건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 성포동 거를 언제 사셨어요? 그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도인가요? 아니면 20년 아, 전이신가요? 20년. 2020년도? 아니. 네. 그게 아니라 20년이 되어 있다고. 아, 20년 전에 사셨다고요? 예. 그러면 얘는 차액이 많이 남으셨을 거고. 두 번째, 저기 그 구단지라 그러셨나요? 몇 단지라 그러셨나요? 선부동 있는 거. 부단지. 그렇죠. 주공 아파트. 예. 몇 년도에 사셨어요? 그 최근에 산 거는 4년 전에 하나 샀고, 4년 전에 하나. 예, 그 다음에 한 15년 전에 하나 샀고, 4년 전, 15년 전. 예, 평수는 다 15평에 네. 두 개 다. 두 개 다 15평짜리. 예. 같은 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구단지에 두 개가 있으신 거예요? 예. 자, 좋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요 세 물건의 명의는 어떻게 돼 있으실까요? 그 두 개, 15평 두 개는 임경수 앞으로 돼 있고, 본인 명의로 돼 있으시고 예, 그리고 성포동 성경은 저 부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명의로 하나 돼 있으시고 일단은 사모님하고 두 분께서 합쳐셔가지고 3주택자로 돼 있으세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문제될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작년에 종부세 안 내셨죠? 예, 안 냈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안 나올 거예요. 물건 가액대가 많이 큰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 다 합산해가지고 과세해봤자 종부세는 못 미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생각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까?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어떤 걸 팔아도 중과세입니다. 중과세.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정권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일시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을 주고서 이 중과세 유예를 해서 일반 세율이라고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예.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차이는 저 최근에 산 것은 네. 지금 한 2억 정도 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한 15년 전에 산 것은 한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남으신 차액이. 예, 차액을 말씀드리는 그럼 겁니다. 제가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적게 남은 걸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억 남은 걸 팔았다 쳐요. 만약에 중과세 받아가지고 2억 넘겨서 팔면 세금이 대충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요거 중과 유예해 줄 때 팔게 되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 7천대, 6, 7천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확하진 않아요. 예. 세율이 30%가 줄어든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청자님께서 일단 요 유예해 줄 때 급하게 한 채는 먼저 빨리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2주택자가 되시잖아요. 각각 예. 개별적으로 우리 사모님 하나 본인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요 상태에서 추가로 투자 더 안 할 생각이라면 너무 빨리 두 개 중에 하나 더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해 안에 두 개 팔게 되면 나중에 합산돼 가지고 많이 그 과세 표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봤자 세금이 더 늘어나 버려요. 예. 일단은 한 채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차피 시청자님 두 개 중에 하나도 거주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요걸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명의를 좀 옮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증여도 그 세금이 만만치 않더구만요.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굳이 1년 안에 두 채를 다 매도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구단지가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9단지, 10단지 이쪽일 때가 다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사업성 승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월은 예.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무주택인 자녀분이 있다면 하나쯤 넘겨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봐요. 아, 예. 만약에 자녀분께서 주택 거주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거는 넘겨주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둘 다 그 갖고 있어요, 집을. 주택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요번에 올해 안에 하나는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예. 나머지 하나는 내년 상황 봐가지고 한 채를 더 정리할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시자고요. 아, 예. 한 해 안에 예, 예. 두 개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정책 변화를 시청자님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예, 예, 인수위 보고 출범하게 있습니다. 되면 예. 5월, 6월 달부터 당장의 부동산 정책부터 쏟아질 거거든요. 뭐 예. 지방세니, 국세니, 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약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이게 눈치 게임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예. 상황이 어떠냐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가격이 비싸건 싸건 지역이 좋건 안 좋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예. 상태에서 뭐 하나 탁 변화가 됐는데 먼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빨리 대응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승자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일단 올해 안에 한 채는 파는 걸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한 예. 채는 내년에 한번 결정을 내리시죠. 예. 그, 여기까지 정리 예, 드리면 예. 될까요? 예. 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고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한번 만날 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장님 전화 끝부분에는 목소리가 훨씬 더 밝아지셨네요. 우선은 이 중과세 유예가 될 때 한 채는 매도하고 나머지 한 채는 1년 정도 후에 좀 상황을 봐서 매도 계획 세우자 조언 드렸으니까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 좀 빠르게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네. 그 동탄 이신도시에 네,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거주 중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전매 기간이 풀려갖고 네, 아파트를 이제 올해 10월 달, 11월 달에 이제 팔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팔고 이제 서울로 예, 이제 와이프나 저나 직장이 다 서울이라서 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가는 게 맞는 상황인지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한 두 군데 봤는데 거기가 이제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우선은 그러면 지금 동탄 이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어딘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은 동탄 호수공원에 동탄 리더스포레라고. 동탄 리더스포레 아파트에 네네네.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게 2년 비과세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올해 10월, 11월이 돼서 조금 네네. 살기 편하게 그리고 상급지로 서울로 이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두 네네. 지역 정도 보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디 좀 보셨을까요? 아, 지금 본 데가 서울의 그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랑요. 네. 그리고 상봉의 우정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 지금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나 상봉동의 우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계획 둘 중에 간다면 어디가 좀 더 좋을지까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네. 그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시고 당분간은 뭐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당분간 네.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사가 좀 자유로워갖고. 저라면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 내려놓고 갈게요. 네네. 저라면 종로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제가 제일 먼저 자녀 여쭤본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네네. 일단 두 물건 앞으로 뭐 지금 살고 계신 거야 이사를 간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네. 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을게요. 네네. 어찌됐건 호수공원 쪽이라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탄 네? 그 시범단지 바깥으로 해서 저 남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저는 이제 서울로 이사 간다는 전제 하에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방향 자체는 특히나 직장이 두 분 다 서울이시면 이거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아침에 차 끌고 나오시려면 1시간 반 그 이상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너무 좀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서울로 들어오시면 이제 두 개 물건을 보고 오셨어요. 하나가 저기 청계 힐스테이트 2009년에 지어진 물건이고요. 세대 규모는 좀 작아요. 한 네. 200세대 조금 넘는 규모로 보여지고요.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도심 중심부랑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CBD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저 상봉동 거 우정 아파트라고 그랬죠. 우정 맞나요? 상봉동에? 네, 상봉동 우정 아파트요. 네, 여기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375세대 정도. 그래서 여기도 단지 형태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1000세대급 이상 되는 것처럼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그럼 어찌 됐건 규모적인 면에서는 저는 두 개의 물건을 A와 B로 볼게요. A, B가 동급이라고 봐요. 규모의 근데 선생님 면에서는. 네. 상봉은 그 GTX가 이제 망우역의 예정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아, 네네네. 각각의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네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입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종로께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심부에서 더 가까우니까. 근데 앞으로의 교통 부분을 봤을 때는 종로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갖춰진 동네이기 때문에 아주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쪽 동네는 없을 거거든요. 교통에 한해서는. 근데 우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상봉역이 상봉 망우 일대가 하나의 교통 클러스터 형태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플러스에서 상권도 계속 갖춰지고 있죠. 또 주변 지역들에서 정비 사업들이 작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변화라는 면에 있어서는 B가 더 우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가격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큰 편차 없을 네. 거라고 보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평수가 좀 청계가 예. 힐스테이츠가 좀 25평이고 네. 그 상봉은 33평이라서. 네네. 단가로 가격대- 보면 청계 거 훨씬 더 비싼 편이죠. 그렇게 보면. 그럼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쭉 장단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보냐면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이 비싼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현재 단가가 종로 물건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저는 봐요. 두 개가 아주 큰 편차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네. 결론, 앞으로 A 물건이 더 비쌀 거다. 지금 비싼 만큼은. 이 격차가요. GTX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봉동께 역전을 해서 이 위에 서지를 못해요. 어느 지역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 동탄 거 팔고 여기 있는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로 이사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있으셨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네네. 잘 아실 겁니다. 네네네. 그 동네 현황을 잘 아실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거에 대해선 찬성 의견 드렸고 보셨던 두 개 지역 중에서는 어쨌든 입지적인 상급지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의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 고민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인천 계양구 작전역 근처에 살아요. 네, 예, 1주택자고요. 네, 검단의 분양을 받을까 하는데 네, 그쪽 향후 전망 좀 부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작전역 근처에 서울에서 2호선이 연결된다 그랬는데 네. 그게 확실한 건지 이어지면 그쪽이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하고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계양구 작전역에서는 주택 좀 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파트. 어떤 아파트 거주하세요? 우남 푸르미 아파트. 우남 푸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네네. 우선 첫 번째 궁금하신 건 검단 신도시에 좀 분양을 하나 받아보면 어떨까? 네네네. 검단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호재 궁금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2호선 연결 교통 호재가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앞으로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게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인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 아주 디테일한 질문은 아니시고 전반적인 이제 큰 덩어리들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예. 지역적인 질문들. 네. 그럼 일단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 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작전동이라고 하셨죠? 예. 작전역 바로 앞에이고요. 네.
말씀하신 2호선 연장선이 아마 요거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예. 여기서 지선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홍대 쪽에서부터 상암 거쳐서 강서구 거쳐서 부천 원종동까지 갔다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저 청라까지 가는 예, 예, 요게 예. 이제 얘기는 되고 있어요. 저도 아. 이 얘기를 한참 전에 들었거든요. 음. 아마 한 3년 이상은 더 됐을 거예요. 요 얘기 나온 지가.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100% 확정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일단은 여기 원종 있는 데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그게 아. 더 연장돼서 뭐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예산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무래도 요 지역 일대가 신도시 2개가 같이 들어오는 동네예요. 계양 그쵸.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가 여기 입지를 하잖아요. 네. 이 두 신도시 앞으로 예정된 가구 규모 합치면 거의 한 6만 가구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서부 쪽 일대가 교통 쪽이 좀 빈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동남부 네. 쪽에 비해서는. 네. 그러면 이런 인구가 대규모로 김포라던가 검단이라던가 계속해서 확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교통은 따라가야 된다. 당연히. 예, 예. 이게 인구 가구 규모가 10만 명, 20만 명대까지 가버리면 새로 입주하는 가구만 따졌을 때 그러면 네. 이거는 거의 1기 신도시 하나급이 입주하는 거나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분당 같은 데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구가 입주했을 때는 반드시 이 교통에 대한 대책은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시청자님 예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처음 계획됐었던 2003년부터 해가지고 입주한 2012, 13년 그 이후까지 쫙 보면 주택 입주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지 교통이 확충이 됐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티스푼 공사 아주 더딜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작전동 일대가 앞으로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저는 봐요. 예. 이 경인고속도로 위쪽 라인 계양구잖아요. 이쪽 일대가. 네, 네, 네. 이쪽 일대를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쪽에 뭐 동양동이니 용종동이니 이쪽 일대가 네, 네. 아파트들이 거의 뭐 연식으로 따지면 1기 신도시 조금 더 그쵸. 진한 그 정도 연식인데 네. 여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살기 네. 편안하게. 근데 네. 문제는 30평대 가격이 3억 원조리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또 여기 있는 김포공항에 대한 그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가 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쪽 작전동 일대에 있는 소규모로 되어 있는 이 저층, 5층짜리들 아파트 많죠. 이 동네가. 예, 그런 예. 아파트들이 조금은 탄력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 그 덕분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이 단기 급 상승하는 랠리에서 여기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요새는 뭐 30평대가 거의 한 6억 가까이 가죠. 대부분이. 네. 그래서 요 정도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적으로 반영은 많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뭔가 좀 대규모의 이슈가 더 있어야겠죠. 뭐 어떤 이슈가 네.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좋아지든가 뭐 네. 다른 게 뭐 좋은 게 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김포공항 이전해 버린다던가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냥 요 동네가 여태까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그래도 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만큼까지 많이 올라왔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검단 이사 가신다고요? 예, 그쪽으로 받을까 네. 하고 지금 예.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분양에 1주택자라 처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네. 분양받는 조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시청자님이 승산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승산이 있냐고요? 당첨 가능성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점이라도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점은 안 예. 되더라고요. 1주택자라 네네. 1순위 주택 저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특별 공급 말씀하시나요? 예, 예. 어떤 형태 특별 공급이시죠? 그러면 아니, 추첨제. 추첨제. 네, 네. 그러면 완전히 100%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쵸. 음. 예, 맞아요. 그거는 그냥 저한테 그 검단 어떤가요? 여쭤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 그런 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어야 요 동네 예.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그냥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검단이라는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 질문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일단 입지적으로는 3기 신도시보다는 좀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쵸, 멀어요. 생활권으로는 여기가 행정구역은 인천인데 솔직한 얘기로 생활권으로는 김포 생활권이거든요. 예. 검단이. 김포하고 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세도 김포랑 같이 가요. 음. 김포는 다행스럽게도 경전철이 이미 개통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이 경전철을 다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검단은 네. 아직은 멀었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분양을 막 멀어요. 하고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앞으로 세월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인천 가격이 1호선, 인천 1호선 전천이 그거까지 간다고. 맞아요. 개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예상이 돼 있거든요. 이미 계획은 네. 다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하나의 신도시로서 상권, 교육, 교통 다 갖춰지려면 세월이 네.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세월 좀 놓고 보세요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당장 뭐 하시지 말고요. 네. 완성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네. 판단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까요? 네. 궁금한 거 잘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결국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택 가격에는 지금 그 내용들이 다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검단 신도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 가능성을 좀 점쳐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향후 전망으로 짚어드렸거든요. 앞으로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언제나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내용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이라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예, 저기 반포 일동에 네, 무화주택을 한다 그래서 네. 거기를 빌라를 하나 살까 싶은데 아, 네.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좀 반포 일동에 모아주택 이야기가 나오는 그 빌라촌에 다세대 예. 주택 하나를 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주택은 좀 하나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 저기 그 임대사업자는 네. 그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낸 다세대 하나만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 예, 등기 난 거는 그거 하나고 네. 다른 거는 샀는데 아직 등기가 안 쳐져서 안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더 그럼 분양권 상태로 다세대 주택을 더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투자 목적으로 반포 일동에 모아주택이 될 만한 그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시는 건데 우선 예. 이 세 개의 주택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한번 그쪽이 가능성이 있는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 반포동 모아주택 얘기를 예전에 처음 여기 한참 움직임이 있을 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예. 실제로 제 세미나에 여기 반포동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몇 차례 오셨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사고 싶어도 지금 물건 없을 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물건 없어진 지 한참 됐고요. 예. 이쪽 일대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지분가가 굉장히 쌌어요. 네. 입지적으로 뭐 최고죠. 서울에서 강남 중심부에 이만한 저밀도 지구가 새롭게 네. 재개발 형태로 간다는데 누가 이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 전체 노년역에서 경부고속도로 라인 따라가지고 신노년에 이르는 요 큰 블록이 지금은 뭐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총 3개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 하나, 요 구역, 저 밑에 구역 이렇게 해서 3구역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이 구역들의 그 각 소유주들이 있죠. 물건 네,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그 소유주분들의 통계를 쭉 내보면 단독 다가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아, 60%가 넘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단독 다가구 가지신 분들이 땅을 한 60에서 크면 한 8, 90평대까지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뭐 1, 2, 3, 4층이라던가 아니면 뭐 2, 3, 4, 5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 형태로 내가 거주까지 하면서 끌고 가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 동네가 월세 전세가 싼 동네입니까? 아니죠. 비싼 동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룸, 투룸들 임대만 놓더라도
제 세미나에 오신 그분한테 들은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월세만 1,200만 원 나와요. 아, 자, 보세요. 근데 그분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기다가 우리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읍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당신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 단독 가지신 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땅 이만큼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면 나한테 최소 아파트 3채는 줘야지.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게 합의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 여기 12달 동안 월세만 받아도 1년에 월세만 1억이 넘게 들어와요. 1억 5천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땅값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뭐 평당 1억에서 1억 5천 부르고 있거든요. 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예, 옛날에 뭐 방배동도 그렇게 다 5구역이니 6구역, 13구역 이런 데들이 단독들 꽤나 많았는데도 동의가 잘 거쳐지고 사람들의 추진 의사가 확고하니까 가기는 갔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 본단 말이에요. 단독 다가구 주민들은. 그러면 예. 이분들 뭐 하냐면 이거 노후된 거 건물들을 다세대로 새로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채당 한 7억, 8억에 분양해요. 이게 훨씬 더 수익이 크거든요. 그러면 요 동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신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동네 가보면. 신축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냐면요. 최근 2년 동안에 새로 추가된 사업들을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아주택이고요. 네.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당연히 추진되는 그 동네 주민들에게는 좋아야만 하는데 누구에게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세대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단독 다가구 가지신 분들은 토지 이만큼 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런 거 접근할 때는요. 첫 번째가 이 안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구성 비율을 따져봐야 돼요. 뭐가 많으면 좋냐면 다세대로 이미 쪼개기가 다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세대가 한 20년 차가 됐어요. 15년, 20년 차.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개발로 갈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한 구역을 딱 봤더니 이렇게 된 물건이 한 90%야. 그러면 이거는 단독 가지신 분들이 반대해도 가요. 근데 반포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독 다가구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구역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구역을 좀 축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조금 다세대 위주로 해가지고 구역계를 다시 짜가지고 조금 작은 뭐 2동짜리, 3동짜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반적인 이런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청자님 귀에 뭐 모아주택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어갈 정도면 이미 본궤도까지 막 동의서 걷고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격이 비싸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저는 예정지라고 봅니다. 예정지. 이미 추진해서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뭐 반포동 아니면 대청마을, 자양동, 고덕동 이런 데가 아니라 아직까지 시청자님이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세월 지나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데들. 그런 데들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지금 섣불리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투자 금액도 제가 봤을 때 여기 5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웬만한 다세대 한 채 잡으려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셀 상당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제대로 돼서 나에게 돈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만약에 현금이 100억 있고 그중에 5억 한다. 이러면 제가 하시라 그랬을 텐데 만약에 현금 5억 있는데 5억을 다 여기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5억 있는 분은 한 1억 갖고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1억에서 맥시멈 1억 5천 사이에서 보통 물건들을 봐요. 투자 금액으로는. 그래야지 이거를 한 10년 없는 셈 치고 묻어두지. 임대 사업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임대 개시하면서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금액을 좀 작게 가져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고 또 지역적인 거 궁금하시면요. 한 번은 세미나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이런 예. 지역별로 한 번씩 분석을 다 해드리니까 그때 한번 예, 저한테 오셔서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은 투자 가격 대비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으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재고해 보시고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시면 언제든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언제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아, 저희는요. 네, 강서구 염창 현대 3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24평짜리. 네, 예, 그런데 그거를 갈아타기를 저게 분당에 네. 아름마을 성경 6단지 17평으로 갈아타기를 할까 싶은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지역 차이가 좀 큰 걸 보니까 거주는 안 하시고 이거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예.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 강서 염창 현대 3차 아파트 24평형인데 이걸 좀 네. 팔고 분당의 아름마을 성경 6단지로 좀 갭 투자를 옮겨보면 어떨지 한번 네. 대표님과 두 지역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거주는 지금 경기도 네. 용인에 살고 있어요. 용인에 자가신가요? 아니면 임대로 살고 자가요. 계신가요? 자가세요? 아, 자가가 아니고 네. 세어도 살고 있어요. 1주택자시겠네요, 그러면. 예, 1주택이 그게 한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염창동 물건 사신 지가 7년 예, 정도. 예, 7년. 물건 사신 시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잘 사셨고요. 15년도에 샀어요. 네, 아주 잘 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지고 계신 물건이 규모가 네. 좀 작죠? 염창 현대라 그러셨나요? 현대 3차인데 3차면 저기 그쪽 아니에요? 한강변 쪽? 한강변이에요. 그런데 그쵸. 가구수도 너무 적고 지금 리모델링을 네. 뭐 저기 통해도 하고 한다고 네네. 문자도 오고 이러는데 예. 그 어떻게 되는지도 음. 모르겠고 제가 리모델링으로는 가도 이제 네. 시청자님께서 공사비 추가로 많이 내셔야 돼요. 그렇죠.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없어요. 예예. 지금 현재 용적률이 거의 300%꽉 차 있기 때문에 예. 추가로 더 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에요. 공사해가지고 공사비 조합원들이 부담한다. 예. 이런 의미로만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렇게라도 추진하는 거는 당연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24평짜리가 얼마 가죠? 최근 거래가가 작년 초인데 예. 예, 최근엔 얼마 얘기예요?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예예. 근데 여기를 이제 신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 걸로 바꿔버렸어요. 리모델링 아. 형태로. 그러면 얼마 네. 갈까요? 글쎄요. 못해도 한 10억대는 가지 않을까요? 예예. 한강변에 있으면서 신축이라면 규모는 좀 작지만 예. 그래서 요 공사비를 한 2억 정도 보태서 앞으로를 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네. 추진을 하는 형태예요. 보통 아, 리모델링들이.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요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다가도 누구 한 분은 이 돈 줄 바에 이 돈 보태서 딴 데로 이사 가는 걸 꿈꾼단 말이에요. 시청자님도 네.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리모델링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입지적인 측면을 보면서 여기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방향성이 거의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분당은 아예 이쪽 보신 데가 여기죠. 그 성남역 네. 신설역으로 예정돼 있는데 예. 여기를 보신 거잖아요. 임해고등학교 쪽에. 신설역이 그렇죠. 바로 성경 옆에 6단지 맞나요? 예. 보신 게? 예. 자, 보면요. 성경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180%대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역세가 새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 정권, 새롭게 바뀔 정권에서 계속 얘기 나올 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예. 그래서 1기 신도시에다 뭘 하게 해주겠다는 거냐면 이 전체가 이제 3, 40전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리모델링 짜잘짜잘하게 한 단지씩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여기를 새롭게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분당이라는 아. 도시가 입지가 옛날에는
뭐 천당 위에 분당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입지인데 예, 어떻게든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서 호가 보면 엄청나게 호가 높아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던져 놓는 거예요, 호가를. 사람들의 네.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기가 막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물건을 내가 잡으려면 이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로 물건을 주고 잡아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또 이건 또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너무 비싸게 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쉽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즉 세월이 앞으로 오래 걸리고 진통도 클 건데 그거에 반해서 프리미엄은 이미 다 많이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비교를 두 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일단은 처분을 하는 것까지는 찬성. 아, 일단은 삼성에. 처분을 하는 건 찬성인데 급하게 분당 가가지고 바로 덥석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또 반대예요. 아, 그렇죠.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예, 또 이것만 이제 딱 뚫어져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작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처들로 눈을 조금 넓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전 상담자께도 말씀드렸던 게 네. 5억, 6억 가지신 분들 1억 갖고 할 수 있는 투자 하셔야 되는 때다. 음. 지금은 묻어두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투자하려면 조금 넓게 보셔야겠죠. 음, 재개발 예정지라던가 이런 데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분당도 그 네. 위에 상대원이나 거기 지금 네. 많이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요. 예. 분당 자체적인 특별법과 재건축 이슈가 나오려면 다른 옆 동네 개발이 아니라 요 안쪽 개발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 봐야 될 거는 그거는 앞으로 세월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거기가 제가 네. 그러면 상담하러 한번 가도 됩니까? 예, 전화 예약 미리 해주시고요. 집이 그리고 한번 팔리게 오세요. 되면 네. 상담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전화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절반만 찬성 의견 드렸거든요.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매도하시고 잠시 그 매수 계획은 미루자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가 실행된 이후에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또 방송 말미에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는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좀 키워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세요. 예, 두 시장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금융시장에 대한 최근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규 한국은행 총재께서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계속된 인상 방향에 찬성, 동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물가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관계로 조금 더 이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또 앞으로 이번 달 미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릴 때 기준금리를 빅스텝 0.5%포인트씩 여러 차례 인상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간신히 한 차례 정도 끌어올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서 한 4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우리 실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 부동산 부분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금리입니다. 금리. 모든 장단기 금리들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런 금리이기 때문에 아주 초단기 금리 형태인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실생활과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아주 큰 폭으로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신규 새롭게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갔더니 최근에 요구되는 금리들이 최소 3% 중반대에서 5% 중반대까지 지금 신규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 2% 중반대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대출, 주담대 금리가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7%대까지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대 금리는 무려 한 12, 13년 전 그때 당시의 금리 수준으로 아주 큰 폭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약 70%가량은 변동금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변동금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계속해서 지금 한 10년, 5년 과거에 받아놓은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지난해 그리고 작년 영끌이라는 것을 해서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비용 문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또 최근에 이런 새 정부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책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면 생애 최초로 내 거주주택을 구입하시는 실수요자에게는 LTV, 집값 대비해서 대출을 80%까지는 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DSR, 이 DSR이 용어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1년에 내는 원금과 이자액을 다 합쳤을 때 이 원리금 대비해서 소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한 5천만 원 계산이 됐는데 DSR을 40% 미만으로 맞추려면 내 소득이 얼마여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 심사에 대한 부분은 완화 없다.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40%가량으로.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되냐면 10억짜리 집에 7억 대출은 해주겠다. 8억, 7억, 8억 대출은 해줄 텐데 이 8억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금리와 원금 상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돈 빌려가라. 즉 무주택 고소득자들은 앞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다만 무주택인데 돈 없어? 갚을 능력 없어? 연봉 낮아? 그러면 대출 없다. 이 얘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질서에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에게나 DSR까지 완화해가지고 대출을 내줬다가는 이거 늘어나는 금리 부분 또 늘어난 가계부채 부분 이 부분에서 뇌관 발생해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기능을 조금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현재 어떠냐라고 봤더니 대선 이후에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들썩이는 그런 동네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상담에서 보신 것처럼 분당 같은 동네들 또 대통령 관저가 이전하게 될 용산 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게 될 강남 재건축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일부 신고가되는 갱신 거래가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 정보를 좀 보시면 최근 거래들 중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뭐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되지만 하락 거래를 봤더니 하락 거래도 50%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계속 아주 점점 작은 거래로 그냥 진폭만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작년에 평균 한 10,000건대까지 월별 치솟았던 거래량이 한 10분의 1 토막까지 아주 많이 줄어든 형태의 거래로 눈치 게임에 들어가서 아주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이 인수가 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이 눈치 게임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이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현금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반드시 가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최근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이슈들 그리고 실제적인 투자에 대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황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차기 정권에서는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계획하실 수 있겠죠. 김남현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함께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는 챙기시되 이런 기회 누리시면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계획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